여러분, 결국은 실업 대란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1월 달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21만 2천 명이에요. 21만 2천 명. 그러면 실업 대란 맞죠? 역대 최대입니다. 엄청난 인력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실업을 막으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엄청 뿌리면서 기업한테다가 이거 정리해고하지 마, 그냥 데리고 있어,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 줄게,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뿌리면서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낀 거죠. 여기에다가 공공알바라고 이야기하는 노인알바나 청년알바, 이게 작년 12월 말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자가 21만 2천 명까지 늘어난 거죠. 그야말로 고용시장은 초토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1997년에 이 통계가 처음 작성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돌파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마치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니까 IMF나 금융위기보다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게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이제 실업대란이 터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실업 참사, 일자리 참사는 심각하니까요. 그동안 착시로 노인 알바 늘리고 청년 알바 늘리면서 이게 감추려고 했었습니다만은 1월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1월에 적나라하게. 또 올해도 노인 알바 많이 뽑는다고 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늘렸습니다. 여기다가 청년 알바까지 유딜 정책까지 하면서 많이 늘리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착시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막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떨어졌으니까 기저효과도 있는 데다가 정부가 세금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1월에 지표에 어떤 지표가 나와 있느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넣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이건 상대적이잖아요.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 보세요. 15만 1,000명이에요. 15만 1,000명. 역대급이에요. 이것도 역대급이요. 역대급.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2004년 2월 1에 가장 적습니다. 2004년 2월 1에요. 결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할 때가 2020년 3월, 4월, 5월이었다고 해요. 5월이 가장 적었는데 이때가 15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올 1월이 15만 1천 명이면 최악이죠. 최악.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뭐 30만 명 이상 계속 늘어납니다. 40만 명, 50만 명 늘어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40만 명, 50만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5만 1,000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실업 대란, 고용 참사가 현실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됐다는 이야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 기사가 굉장히 적게 나왔을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기사일수록 잘 안 보여요. 제가 찾아내야 돼 이런 건요. 그럼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망가졌느냐? 그걸 보면요. 우리 경제, 바닥 경제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일 망가진 게 음식 숙박업이에요. 54,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고용보험 감소자가 가장 많이 망가진 게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서비스업 2% 2만 명이에요. 이게 사업 서비스업이 뭐예요? 여행업입니다. 여행업. 여행업이 많이 들어있는 쪽이에요. 운수업도 이게 전세버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관광버스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 13,000명 줄었습니다. 제조업이 줄었다는 게 뼈 아프죠. 제조업이 13,000명이나 줄었어요. 이거는 진짜 뼈 아픕니다. 그런데 13,000명이나 줄어들 정도. 제조업은 우리의 경쟁력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술 스포츠 이거 쉽게 말하면 학원이잖아. 학원 체력단련장.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다 박살났다. 그나마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정부가 장난하는 거라고 봐요. 보건복지가 82,000명 늘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인 알바에 노인 알바. 이것도 아직도 알바가 많다는 거예요. 전문과학기술도 52,000. 다행이죠. 그죠? 다행이죠. 출판 영상통신에 35,000. 공공행정 이것도 29,000이지만 이것도 정부의 세금이죠. 교육서비스 22,000. 도소매 9,000명. 제조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도소매가 좀 늘어났다는 건 어째 보면 유통시장이 조금 활기를 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까지 어렵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어렵다 이렇게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영업자들 쪽에 힘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이 바로 음식 숙박업이에요. 음식 숙박업은요.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대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공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그 상황이 실업대란이 지금 터졌는데 실업대란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안 나올 정도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실업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도 움직이자고요. 움직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한동안은 패닉 상태가 올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 움직이자고요. 아셨죠?